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네, 형님, 단군 할아버지 부동산 사기설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야 또? 이게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 때, 고조선을 만들 때 이게 위치를 잘못 정했다 이거예요. 어디를? 네. 옆에는 중국이 있고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어서 가운데서 맨날 침략받고 침입받고 그래서 부동산 사기 맞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교 10등인데 반에서 5등인 그런 상황, 우리나라. 예. 근데 그렇게 부동산 사기는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형님 지난번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화강암 지대에다가 물도 너무 맑고, 네, 뭐 그런 걸로 수질이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네.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낫다. 네, 그 얘기를 그냥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중요한 지적을 했어. 뭐냐면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빈번히 일어났던 국제적인 분쟁 중에 하나가 다국적 하천 사용에 대한 문제였어.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요 상수원으로 활용하거나 주요 물 공급처로 사용하는 강들은 한 나라가 한 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나라를 경유한단 말이야. 중국이 티벳에 목숨 거는 이유도 메콩강 수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야, 너 정확하다. 전 세계에서 티베트처럼 가장 분쟁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티벳은 한 전 세계 한 40개국의 물의 발원지야. 40개국. 메콩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도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저기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티벳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거기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거기 그 티벳 점령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댐을 막고 또 막고 있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이 중동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그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가들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돼. 이거 어느 정당일 거 할 것도 없어. 자, 한번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물이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면 네가 대통령 후보야. 네. 그럼 너는 그 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뭘 가지고 공약을 막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죠. 해야지. 네, 해야죠. 네. 그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너라면? 일단 좀 그런 물은 또 생명하고 생존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뭐 몸이 뭐 65% 이상이 다 물로 돼 있다면서요. 그렇지. 이건 뭐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당쟁 이런 거를 초월한 진짜 정말 초당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일단 거기부터 얘기하자. 네. 초당적인 협력 필요하지. 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의료개혁, 국민연금 개혁, 교육개혁, 그 전에도 뭔가 엄청난 뭔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해서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이 만나 단판을 져라. 네. 아니 대통령까지 해서 3자 단판을 져라 하잖아. 네. 잘 돼? 안 되죠. 그만큼 그런데 절박하지가 않나 봐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잘 될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세속주의 유대인 이슬람 잘 되겠어? 근데 걔는 그분들도 물은 있어야 되니까. 물이 더 중요하니까 더 악착같이 싸우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일단 어떻게 했냐면 물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국립 수도국으로 이전했고 이 국립 수도국에선 정치가 관여 못하겠어.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관여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 없이 엔지니어와 학자들과 시민들의 어떤 의사결정만으로 결정이 되게끔 완전히 정치권에 손을 띄웠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수도국이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국회에서 비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치에서 마치 벗어나서 약간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한국은행 총재처럼 만든 거야.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할 때 뭐 청와대 쳐다보나? 그렇죠. 뭐 기재부 장관 쳐다보나? 네. 오죽하면 그 청와대에서 이번 금리 결정은 좀 아쉽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지. 뭐 하는 총재처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야 당장 사표 쓰라고 그래. 이거 못 한단 뭐 말이야. 연준처럼 그렇게 못 한다고. 독립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총재처럼 만든 게 이스라엘의 국립 수도국이라는 거야. 수도국이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나 지방 공무원이 전혀 관여를 못해. 왜냐하면 어떤 특정 연도에 특정 지역이 더 가물었어. 우리 쪽으로 물 좀 더 써야겠습니다. 개소리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정착촌에서 또 물이 좀 더 많이 써야 된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씻고 그러고 절을 해야 되는데 네. 어림없어. 이거 하려면 정치권은 자꾸 선심을 쓰게 돼 있다고. 그리고 막 자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준 것처럼 네. 하려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점은 위대한 면이 있어. 그러게요. 그래서 국립 수도국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선심 쓰는 것 같이 자기 업적이 있는 양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대부분 그 정치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선심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 뭐 준다고 하면 좋겠어? 돈이요? 돈이지. 네. 아니면 기존에 돈 내고 쓰는 것들을 어떻게 제공한다고 했을 때 또 인심이 없겠어? 싸게지 뭐. 네, 그렇죠. 뭐 제가 이건 뭐 원래는 돈 내고 쓰셔야 되는데 뭐 대중교통 무상. 이제 학생들도 버스 무상으로 다니고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버스 무상으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또 뭐 무상으로 할까? 뭐 어르신들 이제 국립공원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입장료 내던 거 이제 무상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뭐 KTX 무상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수도 그다음에 전기, 가스 그때 원자재 가격 엄청 올라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면서 적자가 누적됐잖아. 네. 사실 그 적자들도 결국 우리가 맺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세금 내는 거니까 직접 가스료 안 내고 수도료 안 내고 전기료는 안 내지만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세금을 더 징수해서 그거 메꾸거든.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내가 매번 얼만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돈을 낸다라고 인지해야지만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 하여튼 전기와 수도는 싸요 하면 펑펑 쓰고 그거 올리려고 하면 못 올리게 우리도 사람인지라 국민들도 그 전기료만 올려봐 내가 너 찍나 봐라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게 결국은 다른 형태로 우리 세금으로 메꾸는 건데 그 생각은 못 한단 말이야. 실제로 엄청 싸잖아요, 우리나라. 엄청 싸. 수요금도 말도 안 되게 싸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물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상업용 물 가격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는 2달러가 넘었었는데 그런데 2013년도에는 계속 담수시설 가동하고 유지하고 이런 비용이 자꾸 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7달러까지 올라갔어. 같은 용량 대비 2달러였던 게 7달러로 올랐으니까 3배 올라간 세 배 거지. 정도 올랐네. 그래서 3배 가까이 물 가격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또 공약 제시하고 싶은 게 뭐겠어? 물값 낮추겠다. 제가 물값 낮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또 그렇게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할 가능성이 높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한전 찾아오고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찾아오고 그럼 우리 적자는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 국민들이 뭐 솔직히 알겠어. 다른 세금으로 메꿀게. 솔직히 그런 소리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데 얘네 어떻게 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물 가격을 제대로 비용을 투영해서 이번엔 물 1리터 생산하는데 비용 많이 올랐어요. 물 가격이 올립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물을 아껴 쓰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게 제일 놀라워. 이스라엘에서는요. 물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란 없어. 야,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지.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펀더멘탈, 생계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공기업들, LH 적자 이제 한 200조 된다고 하고
한전 뭐 이거 뭐 외국 같으면 이거 뭐 부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싶을 정도로 적자 누적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모두 다 그놈의 정치가들이 말도 안 되는 뭐 눈치 보기 이거 올렸다가 선거 앞두고 또 요금 올리면 이게 누가 이거 저 표를 얻으라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적자만 누적이야. 또 퇴직금 잔치하고 뭐. 그러면 이 적자 누적된 거 결국 또 우리가 갚아야지. 아, 우리 가스 안 쓸 거냐고. 전기 안 쓸 거냐고. 그러니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을 계속하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그런 소리 하는 정치인들 찍으시면 안 돼요. 자꾸 뭐 값싸게 준다라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 일은 정말 지탄받은 일을 이스라엘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립 수도국이 다 가져가고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물 가지고 딱 장난질 쳐서 선심하기 딱 좋으니 딱 명시를 했어. 물에 대한 공공 예산은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그러니 보조금이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다? 그럼 이제 완전 민간화 됐다라는 거니까 뭐다? 공짜 물이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물 그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드는 국제 유가 오르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가격이 올라버리면 소비자에게 투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평소 내 월급은 똑같은데 물 가격이 3배 올랐네. 야, 여보 안 되겠어. 오늘부터 우리 아껴 쓰자. 더 아껴 써. 어떻게 아껴 쓸까? 뭘 그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일단 우리 그 세수한 그 물은 그냥 버리지 말고 정원에다 변기에다 그걸 붓던지.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잖아. 아, 그럼요. 그리고 변기 뒤에 그 뭐야 벽돌 놓고. 벽돌 놓고 페트병에 물 담아서 담가 놓고. 그렇지. 진짜 그걸 해. 그리고 정원에서 물 주는 거는 혹시 뭐 새벽에 이슬 맺히면 그거 주려고 또 거기 또 뭔가 이렇게 페트병 거꾸로 해놓고 이렇게 그럼 물이 모이잖아. 그렇죠. 비닐에.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처절히 노력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많아.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양치하고. 뭐 그리고 말도 샤워기에 못해요. 따뜻한 온수 나오기 전까지 찬물 그냥 버리잖아. 우리나라 그 사우나 그리고 대중 목욕탕 찜질방 사업 모델이 이스라엘에서는 통하지 않겠네. 통하지 않겠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내가 그 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서 수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건 약간 다른 이유가 있어. 하여튼 이렇게 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다 이실직고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적용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물을 아끼게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안정감 있게. 그러다가 사기업들이 말이야 물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고 뭐라 할까 자신들의 이익만 영위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건 안전장치로 법을 좀 만든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물은 가장 중요한 공유 자원이니 국가가 가장 안정되게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도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 그 얘기하기 쉽다고.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뭐 좌니 우니 저한테 이런 소리 하시니까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우리도 껐떡하면 이게 어느 한 정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어떻게 했니? 공기업에서 청년들 더 뽑아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기업이 청년들 일자리 제공에 마중물이 되라 했잖아. 그게 필요한 분야인데 그동안 국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못 뽑게 했었는데 이참에 그러면 신규 사업 한 3년 뒤에 할 거 좀 앞당겨서 그거 지금 미리 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합니다. 내가 빡빡하게 굴어서 2명 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셨지? 그 정도는 하세요. 라고 하는 거면 나도 양보할 생각이 있어.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좀 앞당겨서 해라. 그런데 그냥 나 공공기관 있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부원장님이 불렀어. 그러더니 야, 너 신문 봤지? 그래서 예, 봤죠. 근데 신문 뭐예요? 신문은 보는데 그거 청년 인턴제도. 예. 그거 뭐 그냥 공기업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 연구소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도 하래. 지금 청년들이 지금 너무 일자리가 없다고 우리도 뽑으랜다 야. 그래서요?
그런데 뭐 사실 다른 데는 뭐 그 지금 뭐 박사급이나 뭐 석사 과정에 있었던 친구들도 아니고 학부만 마치고 온 애들도 있어서 뭐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걔네들을 갖다 쓰겠다는 TO가 별로 없다. 없는 자리 만들어야 되네. 근데 내가 연차가 낮으니까 네. 너네도 좀 데리고 써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내가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걔네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야 되냐 억지로. 그럴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막내뻘인 네 박 팀장이 좀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또 알겠습니다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애들을. 그래서 무슨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기관이면 경제학과 애들을 좀 배치를 해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경제학과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돼서 그런지 봤더니 뭐 사회학과, 뭐 인류학과, 뭐 불문과, 뭐 이래. 네. 딱 하나 아랍어과 하나가 있었어. 아랍어과. 얘는 내가 궁금했던 중동 지역 번역을 좀 시키는데 썼었어. 외대인가?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좀 아랍어과도.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럼 그 청년 일자리 인턴제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다행이지. 그게 교수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났어? 국민들 세금인 거야. 엄청난 사회적 그 비효율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아니 해야 될 건 하겠지만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혹시 청년 인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한 200명 주셔야 돼 하는 글로 보내면 되지. 그렇죠. 있지도 않은데 막 할당 줘가지고 빨리 좀 써.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냐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럼 이스라엘은 이 물확보라고 하는 이 국가 기간 산업망 이거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물 가격도 내가 통제해서 선심 쓰기도 쉽고 그러면 딱 공기업화하거나 정치권에서 옆에 바짝 껴가지고 어떻게 해? 하기 쉽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아까 두 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치 개입 못하도록 국립수도국을 정치권에서 배제시켰고 분리시켰고 완벽히. 그 다음에 공공예산은 투영하지 못해서 보조금 안 들어가고 시장 가격에 철저히 부과해서 물 아껴 쓰게 해라 했지. 세 번째, 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계속 우리가 투여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비용 절감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앞서 말했잖아 5개의 담수화 플랜트가 있었다고. 네. 그 담수화 플랜트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100% 자동화예요.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24시간 작동되고 그 플랜트 하나에 엄청날 거 아니야. 네. 그 플랜트 하나에 중앙 제어실에 자격 갖춘 기술자 2명만 필요해. 와, 완전 자동화에 완전 가까우네. 자동화한 거지. 왜? 인건비 아껴야 물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생산해서 그렇죠. 공급할 거 아니야. 이게 뭐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를 따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 아마 저기 서울시나 예전에 건설됐던 광역시 지하에 뭐 상수도, 배관 이런 거 보면 누수율이 어마어마할 거야. 중간에 새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귀한 걸로 물을 만들다 보니 생산도 전 자동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1994년도에 설치한 파이프라인의 누수율이 3% 이하야. 와. 전 세계에서 상수도 누수율이 가장 낮은 그런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거의 물을 우리나라에서 석유 다루듯이. 그렇지.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3% 이하 대단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아쉬운 게 한때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이 완전 붐을 이룬 적이 있어.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나 학교 다녔을 때 너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었는데 신촌에 그 우리보다 학번 높은 선배들 있잖아. 네. 선배들이 대부분 선망하는 직업군이 그때 민간 기업이어서 공기업이었어. 90년대 중반. 네, 그럴 때는 사기업이었죠. 사기업이지. 네, 사기업이죠.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형들이 나 현대면 됐어. 나 삼성면 네. 됐어. 나 종금사 많이 갔어. 네. 종금사 들어갔어.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 그렇죠. 그런데 우수한 인력들이 사기업에 가줘야 그게 국제적인 경쟁력도 하고 또 제품 서비스도 세계적인 수준 되고 그러잖아. 그런데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여러 가지 뭐 희한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수한 애들이 다 어디로 갔니? 뭐 공직 계열, 뭐 공무원 시험에 열풍 분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공기업에 간다거나,
공적인 부분에 많이. 너 그때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 2명 기억하지? 현 뭐뭐 네. 걔랑 또 걔 누구지? 그 결국 은행 가네 이 뭐뭐 네. 그 둘이 정말 스터디 머신이었잖아. 그렇죠. 걔네 둘의 학점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우리 PC방 가서 놀고 술 마실 때 걔네는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 당시 그 4학년 때 어디 준비했는지 기억나? 한국은행. 한국은행 준비했어. 맞아요. 한국은행 준비했어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했던 두 스터디 머신 여신 2명이 여성 2분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슨 자산운용사에 가서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가 돼서 투자로 외화를 많이 벌어올게요. 이거 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뭐 평생 직장이잖아요. 안정되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일은 많지 않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결정의 요소였다고. 그렇죠. 그거 기억나잖아. 기억나요. IMF 이제 지나고 나서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주저하지 마. 그때 네 여자친구도 고시 공부했었어. 네, 맞아요. 그때 네 여자친구는 고시 공부했었고.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그럼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때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정부 쪽으로 갔어. 네, 맞아요.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그런데 제일 유능한 애들이 감독을 해야 될까? 선수를 해야 될까? 그렇죠. 이게 선수로 뛰어줘야죠. 그럼. 스타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다 손흥민이 돼야지. 그렇죠. 다 지금 잘 나가는 감독 누구야? 그 히딩크가 되려고 하면 되겠냐고. 히딩크가 언제쯤 내가 지금 축구를 안 보잖아. 나 농구만 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또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 없으니까 공공 부분에 더 쿼터 늘려서 그렇죠. 청년 채용해라 했더니 그 우수한 애들이 공공 부분은 더 많이 뽑는 데니까 기회가 더 많겠네. 공공으로 자꾸 간 거야. 맞아요. 이 이상한 구조.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있었던 주력 산업군 말고 추가적으로 주력 산업군이 덜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가장 우수한 애들이 공공 부문으로 갔다라는 것도 난 그렇죠. 꼽아. 맞아요. 그때 민간으로 갔었으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야, 이미 내가 이 S그룹에서 또는 H그룹에서 하나 뭔가 큰 획을 그으려고 했더니 벌써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나 뭐 AI 반도체는 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또 아래를 틀고 있네. 그럼 나도 라이징 스타가 되기 위해서 신산업 제가 육성해 보겠습니다. 드론 제가 해볼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 또 양자 컴퓨터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또 옆으로 뻗어나가는 애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공공기관에 와서 전부 다 그 갑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안 되는 지금은 거야. 뭐 또 뭐 인턴 생활 지금 의대 열풍이고 우리나라가 좀 그렇네. 지금 의대 열풍이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물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와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왔는지를 좀 비교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공기관이 버텨주고 손실을 감수해줘서 사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다니게 됐던 맥락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그게 고치지 않고 이 구조를 계속 해야 되느냐? 결국 무슨 소리야? 공공기관 적자를 우리 세금으로 메꾸고, 공공기관이 그렇게 적자를 많이 본 건 그 생산한 물건을 값싸게 생산해서 가스든 전기든 수도든 간에 그걸 기업들에게 공급해줘서 결국 사기업 이익 창출에 기여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게 전 국민이 원하는 우리 국가상이었는지도 돌이켜봐야지. 오늘 중간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물 생산 방식과 한국을 좀 비교해서 우리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였어.